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교원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sab박통합과정 강영입니다. 제가 세미나로 준비한 논문은 Unified Training of Universal Time Series Forecasting Transformer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세일스포스에서 공개한 논문이고요. 현재 아카이브 프리프리트 상태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오버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유니버설 포캐스팅을 위해서 새로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마스크 인코드 베이스 유니버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트랜스포머 줄여서 모이라이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라이는 찾아보니까 그리스 신화의 운명의 새 여신 모이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유니버설 포캐스팅 미래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운명의 여신인 모이라이를 따온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지타임 모델 자연어에서는 LLM이 있듯이 이 시계열에서는 라지타임 모델 연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라지타임 모델의 사전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대규모 개방형 시계열 데이터셋 컬렉션인 로사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라이가 풀시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제로샷 포캐스터로서 경쟁력이 있거나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시계열 데이터로 유니버설 포캐스터인 모이라이를 학습을 하고 이 모이라이를 학습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프리퀀시를 다룰 수 있고 변수가 몇 개이든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 시계열 데이터의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더라도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피겨입니다. 인트로덕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시즈 포캐스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타임시즈 포캐스팅은 이 타임시즈의 과거 데이터, 시계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퓨처 값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값, 옵저베이션을 바탕으로 타겟 값, 미래 값을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타겟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옵저베이션, non-future input, 세팅 메타데이터, 디스크릿 포켓 호라이즌 등 이러한 인풋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데이터들을 옵저베이션이라고 하고요. non-future input 같은 경우는 미래 값이지만 알고 있는 값들, 예를 들어서 물류 데이터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만기이고 언제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온다라든가 그런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값들에 대해서는 non-future input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이런 스태틱한 메타데이터도 인풋을 받을 수가 있고요. 타입 값을 예측을 할 때는 몇 시점 뒤의 값을 예측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디스크릿 포켓팅 호라이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미래의 하나 값을 예측하는 포인트 포캐스팅이 아니라 미래 값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퍼스트 포캐스팅 방법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자체가 어떠한 값 하나가 아니라 확률 분포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옵저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타입 값이 나올 확률 분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퍼스트 포캐스팅의 또 장점 중 하나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공을 한다는 것이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매우 큰 데이터셋에서 사전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LLM 같은 경우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다양한 태스크와 도메인을 거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특정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열 분야에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퀀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건데요. 이 프리퀀시는 시계열에 존재하는 패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프리퀀시가 데이터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을 통합하는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다별량 시계열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라든가 자연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정된 변수를 갖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고 하면은 RGB 이렇게 세 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RGB의 순서 또한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별량 시계열은 변수가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뭐 100개, 1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변수의 순서 또한 계속 어떻게 수집을 하냐,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변수의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변수가 있고 그 안에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나 A, C, B의 순서로 수집된 데이터나 모두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변수가 순서가 바뀜에 따라서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계열 데이터셋마다 분포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어떠한 한 분포로 미리 정의를 하는 방식은 굉장히 부적합한 접근 방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은 바와 같이 단순한 매개 변수 분포를 미리 정의해서 하는 이런 표준 접근 방식은 다양한 데이터셋에 포착하기에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이 다양한 영역의 대규모 데이터셋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이미지라든가 자연어라든가 라고 하는 그런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좀 수집하기 쉬운 반면에 시계열 데이터는 굉장히 수집하기도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약간 이 현업에 엮여 있다 보니까 이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의 대규모 데이터셋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이 대규모 데이터셋이 있어야지만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Pre-training for Zero-shot Forecasting.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한 후에 별도의 파인튜닝 없이 다양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부터 제로샷 포캐스팅을 연구한 논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들이 단별량 데이터만 다룰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채널 인디펜던스로 다룬다거나, 아니면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든가 유연한 분포를 다루지 않는 등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제 아래 테이블이 본 논문에서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모이라이부터 타임GPT, 포캐스팅 PFN, 레그라마, 프리디시티, TTM, LM 타임 등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의 깊게 보셔야 될 중 하나가 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 그다음에 오픈 소스인지 아닌지 이렇게가 가장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타임GPT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굉장히 적은 데이터로만 학습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웨이트가 공개되어 있는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모이라이는 작성 중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는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고, 레그나마도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타임GPT는 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포캐스트 PFN 같은 경우 공개가 되어 있고, LM타임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타임GPT-1 같은 경우는 GPT 모델의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을 하여서 학습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타임GPT-1 같은 경우는 구현은 클로즈 소스이고 API는 지원하지만 베타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별량 데이터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포캐스트 PFN 같은 경우는 시데틱 데이터, 합성 데이터만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계열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시계열 데이터들을 수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시데틱 데이터로 다양한 시계열 패턴과 동적을 학습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캐스트 PFN 같은 경우는 Prior Data Fit Network, PFN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PFN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생성된 Prior Probability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에 대한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PPD를 추론하는 그런 태스크를 다룰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캐스트 PFN 자체도 단별량 데이터만 입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그라마입니다. 레그라마 같은 경우는 라마 모델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시계열 데이터의 레그 피처를 토큰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그냥 인풋 시점에 시계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점에 1, 7, 14, L L까지 길이를 갖는 지연된 레그 피처들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토큰도 가지고 입력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레그라마도 단별량 데이터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TimeFM입니다. TimeFM 같은 경우는 패치드 디코더 스타일 어텐션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팟캐스팅에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치 TST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패치로 나눠진 인풋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다음 패치를 예측해 나가는 이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임FM 같은 경우는 구글 트렌드에서 수집한 데이터셋, 그 다음에 스태틱 데이터랑 오븐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학습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타이니타임 믹서스입니다. 이 TTM 같은 경우는 퍼블릭 테스트 데이터셋만으로 학습된 빠르고 작은 제너럴 프리트레인 모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어댑티브 패칭, 데이터셋 어그먼테이션, 리졸루션 프리픽스 튜닝 등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었고, 기본적으로는 패치TS랑 굉장히 유사한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프리트레인 시에는 이 단별량으로 학습을 하고, 파인 튜닝 시에만 다별량을 넣었을 때 이 타임 믹서를 통해 가지고 변수들 간의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은 단별량만 인풋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TTM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 시에만 가능하지만 다별량을 입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LLM 타임입니다. LLM 타임은 기존 LLM, GPT-3나 라마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다른 방법론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들을 숫자로 그대로 받았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문자로 취급해가지고 NLP에서 사용하는 방식처럼 사용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을 문자로 사용하기 위한 토커나이제이션, 리스케일링, 샘플링, 컨티뉴스 레코드 등 그런 전처리들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해당 논문에 대해서는 저희 졸업생인 이성계 석사가 발표 자료를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학습,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셋이나 예측 목표에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기존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그런 연구들은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인 및 파인 튜닝에 사용했다라고 해서 일반화 능력을 탐구하는 데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TST, TS200, 원피톨, 타임 LLM 등 이런 방식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겟으로 하는 타임 시리즈는 y로 표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셋오브 커벨, 나머지 변수들을 z, 그 다음에 이 z와 y가 묶여져 있는 것이 데이터셋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옵저베이션에 해당하는 룩백 윈도우 컨텍스트 랭스를 L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길이를 프리딕션 랭스 H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베릿하고 이전에 과거의 타겟 값을 L 길이만큼 옵저베 인풋을 해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프리딕션 모델 F 세타를 학습을 하게 되고, F 세타에서 나오는 이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 파일을 가지고 이 프레딕티드 디스트리뷰션, 이 타깃값, 미래 타깃값을 예측할 확률 분포를 생성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과거값, L값을 옵저베이션 인풋을 해서 이 코베릿하고 타깃값, 과거 타깃값을 넣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non 인풋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코베릿 값도 같이 넣어서 프레딕션 모델 F세타에 넣어주게 되고, F세타에서 나오는 이 파이 헷 값을 가지고 yt부터 t 플러스 h 프리딕트 랭스에 해당하는 미래의 타입 값을 예측하는 확률 분포를 아웃풋으로 내놓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스크 디스트리뷰션 타워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태스크는 프로바비리티 포캐스팅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미래의 확률 분포를 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로그라이크우드를 최대화하도록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있고 옵저베이션 값을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인 이 파이 햇을 가지고 이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한다. 결국에는 이 파이 햇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모델을 잘 학습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학습된 파라미터가 세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니버설 타임 시즈 포캐스터가 가져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수를 갖는 시계열을 모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계열 데이터는 변수의 수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어떤 변수수를 갖더라도 모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계열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프리퀀시를 갖는데 이런 각기 다른 프리퀀시를 모두 다루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변수의 입력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변수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마다 가질 수 있는 각기 다른 분포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총 4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해결해야 되는 4가지를 어디서 해결을 하고자 했는지 그에 대해서 번호를 표기를 했는데요. 이걸 중점으로 어떻게 이 본 반복론이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떠한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변수들을 모두 따로따로 플래튼해서 처리를 하고 패치로 나눠서 인풋을 넣게 됩니다. 이 다음에 패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패치를 갖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패치 사이즈를 갖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구간의 패치를 마스킹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시간에 대한 아이디와 변수에 대한 아이디를 가지고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넣어서 그 나온 아웃풋을 다시 패치 사이즈를 되돌려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놓고 그 아웃풋이 결국에는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 값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 값을 통해서 결국엔 프리딕트 미래 값을 예측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뒤에서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Flatten and Multi-Patch Size Projection Layer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변수수를 갖는 시계열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방법론 같은 경우는 변수의 수를 모두 고정으로 해놓거나 채널 인디펜던스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를 단일 시퀀스로 간주하는 결국엔 다별량 시계열을 플래튼해서 하나의 단일 시퀀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기 다른 프리퀀시를 갖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패치를 하나의 사이즈로 동일하게 갖는다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프리퀀시에 대해서 패턴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멀티 패치 사이즈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패치 사이즈 갖고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갖도록 패치를 나눠주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멀티 패치 사이즈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겹치지 않는 패치들을 생성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갖고 있는 프리퀀시 대 패치 사이즈를 매핑을 휴리스틱 방식으로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해당하는데 연 단위, 분기 단위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패치 사이즈를 8, 월별로 되어 있는 것은 8, 16, 32 이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결국 연부터 이 초 단위까지 어떤 프리퀀시를 갖는 데이터셋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패치 사이즈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패치 사이즈는 5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레이어를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해결해야 됐던 사항 중에 하나였던 이 변수 입력 순서랑 상관없이 각 변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니베리트 어텐션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선 이 모델이 시퀀스의 여러 변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변수의 인코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쿼리 키 팩터를 다음과 같이 어떤 타임 인덱스랑 베리에이티 인덱스를 갖는 그런 쿼리 키 팩터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 방법인 ROP, 로테리 포지션 인베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어텐션 바이어스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 변수 간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베리 어텐션 포뮬레이션인 밑에 식을 보시게 되면은 쿼리와 키에 대해서 내적을 할 때 가운데 이제 로테리 매트리스 통해서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을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바이너리 어텐션 바이어스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어스들이 있을 때 둘의 변수가 동일하면 더해지는 바이어스 U1, 그 다음에 둘의 변수가 다르면 더해지는 바이어스 U2, 이렇게 두 가지 바이어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 방법의 ROP를 통해 가지고 변수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너리 어텐션 바이어스 컴포넌트를 통해서 그 변수 간을 구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테리 포지션 인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로테리 포지션 인베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사이너소이드 포지션 인베딩 같은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버트, 로버타, GPT-2처럼 이 학습 가능한 이 포지션 인베딩 방법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인코더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포지션 인베딩이 처음에 인풋 인베딩이 주입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 같은 경우는 모델 안에서 포지션 인포메이션이 계속해서 주입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는데요. 쇼스나 트랜스포머 엑셀, T5, TIFF, 디버타 이렇게 뭐 다양하게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 방법들이 제한이 되었지만, 이 기존의 방법들은 전부 에딕티드 폼 보시면은 더해지는 방식으로 수식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테리 포지션 인베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베딩 방법이 에딕티브를 사용했던 것과 다르게 이 멀티플리케이티브로 전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널 트리가 굉장히 유사하게 접근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쿼리와 키에 대한 인풋이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릴레이티브 포지션을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커널 트릭을 사용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토큰 인베딩을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로 나타내고, 포지션을 토큰 인베딩을 로테이션 시킨 값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식과 같이 어떠한 인풋이 있고, 그 인풋을 이 가중치를 통해서 인베딩을 구한 다음에 그에 대한 포지션 값을 이 로테이션 시킨 값으로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리와 키가 있을 때 어떤 인풋의 가중치가 곱해지게 되고, 이 부분이 결국 실수,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포지션을 넣어주기 위해서 허수값을 넣어주면서 로테이션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떠한 쿼리와 키에 대한 인베딩이 있고, 그 인베딩을 그다음에 로테이션 시킨 값이나 결국 이 각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절대 거리 자체는 이 가중치가 곱해지면서 각각의 인베딩의 절대 거리는 변하지만 이 동일한 같은 각도로 회전시키면서 둘 사이의 각도는 유지되도록 해서 상대 거리는 보존되는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쿼리와 키에 해당하는 인풋이 있고, 그 각각 쿼리와 키의 가중치가 곱해진 다음에 각 쿼리와 키에 해당하는 이 포지션 인포메이션이 로테이션 되는 형태로 곱해지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각 쿼리와 키를 구했을 때 이 각 쿼리의 키와 키를 내적했을 때는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코딩 문제로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런 수식 정리 관련해서는 로퍼머 논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로테이션 매트리스 자체가 오소고널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각도의 차이 형태로 로테이션 시킨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와 키의 내적을 할 때 그 사이에 두의 릴레이티브 포지션 정보를
이 두 각도의 차이로 로테이션 매트리스를 내적해준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 로포모에서 나타내고 있는 메인 피규어 장표입니다. 그러와서 이 네 번째 해결해야 됐던 사항 중 하나였던 데이터셋마다 각기 다른 분포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포를 사용하도록 했고, 본 논문에서는 총 4가지 분포의 혼합 분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티 디스트리뷰션,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로우 베리언스 노멀 디스트리뷰션 총 4가지를 사용했고요. 단순히 두 분포의 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가중합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웃풋 자체는 각 이 분포의 파라미터 뿐만 아니라 각 분포의 가중치인 W부터, 여기서는 W1부터 W4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W1, 그 다음에 첫 번째 분포의 파라미터였던 pi1, 이런 식으로 W4, pi4 여기까지 파라미터 아웃풋을 낸 다음에 이 각 혼합 분포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혼합 분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파이 트레이닝을 위해서 로사 데이터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본 저자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3가지 주요 데이터 소스에 의존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모두 데이터 크기가 매우 작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로 사용하는 이 3가지 데이터셋은 모나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아카이브, 글로온 TS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캐스팅에 많이 주로 사용하는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롱 시퀀스 포캐스팅 벤치마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저자들은 이런 시계열 데이터 소스들을 모아서 대규모의 공개 시계열 데이터 아카이브 로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사 데이터는 총 9개의 도메인 분야를 가지고 있고 276억 개의 관측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사 데이터의 다양한 구성은 아래 이제 테이블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총 9개의 도메인에 걸쳐서 데이터셋이 몇 개이고, 그 다음에 관측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 테이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계열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프리퀀시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사 데이터에서 갖고 있는 프리퀀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를 나타내고 있는 테이블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사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냥 데이터 중에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뽑고 데이터마다 정의된 태스크를 학습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결국 갖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 어떤 데이터셋을 고르고 그 데이터셋에서 시계열을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분포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데이터랑 시계열을 골랐으면은 그 시계열에서 어떠한 포캐스팅 태스크를 설정할 것인가 를 정의하는 것이 이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 컨텍스트 랭스 L을 몇을 잡을 것이고 프레딕션 랭스를 몇을 잡을 것인지 그런 태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사 데이터셋 아카이브가 있고 그 안에서 서브 데이터셋을 샘플링 한 다음에 그 서브 데이터셋에서 시계열을 샘플링할 확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D가 뽑을 확률이 정해지고 데이터셋 D가 뽑혔을 때 이 타겟값과 코베리엇이 뽑힐 확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 D들이 K개의 서브 데이터셋들이 먼저 정해졌을 때 이 시계열이 샘플링 될 확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많은 데이터셋 중에 데이터를 뽑을 확률을 PDK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데이터셋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결국엔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서브 데이터셋들을 비례적으로 샘플링하지 않고 각 서브 데이터셋의 컨트리뷰션을
입실련 0.001로 제한한 다음에 리노멀라이징하고 그를 바탕으로 샘플링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전체 K개가 있을 때 그 길이분의 한 서브 데이터셋이 뽑힐 확률은 그 서브 데이터셋의 길이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고 아래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체 시계열분의 해당 소문자 K가 갖고 있는 시계열 길이로 가중치를 줄 수가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셋 뽑힐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 데이터 인밸런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01보다 크게 되면은 그냥 가중치를 0.001로 제한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서브 데이터셋들을 가질 수 있는 가중치들을 모두 더한 것분에 해당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가중치로 해가지고 결국 이 서브 데이터셋이 뽑힐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앞서서 서브 데이터셋을 고르고 그 서브 데이터셋에서 시계열을 골랐다고 하면은 그 시계열을 가지고 어떠한 포캐스팅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을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 서브 데이터셋이 뭐 인풋 랭스는 몇이고 프리시전 랭스는 몇이고 이런 것을 미리 정의를 해놓으면은 그 태스크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프리딕션 랭스가 바뀐다라든가 어떤 설정 자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버설 타임 시리즈 포캐스터가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접근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이 태스크 디스트리뷰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셋 D가 설정이 되었을 때 그거의 룩백 윈도우 사이즈는 몇이고 프레디션 랭스를 몇이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확률을 통해서 샘플링 하도록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시계열 길이, 전체 시퀀스 길이는 변수당 최소 시퀀스 2를 갖도록 하고 총합,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토큰의 길이를 최대 512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계열을 정의를 하고 나서 룩백을 몇으로 하고 호라이즌, 그러니까 프레딕션 랭스를 몇으로 할 건지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0.15에서 0.5 범위 내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전체 시퀀스의 길이가 10이었다. 근데 여기서 비율을 0.2로 골랐다 라고 하면은 이 8에 해당하는 부분은 룩백 윈도우로 두고 2에 해당하는 부분은 프레딕션 호라이즌으로 두도록 세팅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계열마다 원래 서브 데이터셋마다 갖고 있는 변수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그 변수 개수를 모두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별량 변수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갖고 있는 서브 데이터셋이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샘플링에서 10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8개만 사용한다든가 6개만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변수수를 만날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단별량 시계열 같은 경우는 변수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변수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다별량으로 늘리기 위해서 하이 데이터셋에서 단별량 시계열들을 무작위로 이어붙여서 변수 하나만 가졌던 서브 데이터셋을 변수가 뭐 5개, 10개 갖도록 다별량 시계열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그멘테이션 방법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변수의 수는 n은 128, a는 2, b는 5인 베타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했다고 하고요. 최대 128개의 변수를 지원을 하고 근데 여기서는 효율성을 해서 평균 37개의 평균 37개의 변수를 사용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사 데이터셋 아카이브에서 서브 데이터셋을 샘플링하고 그 서브 데이터셋에서 시계열을 샘플링한 다음에 어떤 포캐스팅 태스크를 학습을 할 것인지 골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학습에는 스몰, 베이스, 라지 세 가지 사이즈 모델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 배치 사이즈 256으로 스몰 모델은 10만 스텝, 나머지는 100만 스텝으로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밑에 모델 관련된 세팅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퀀스 패킹 사용해서 효과적인 배치 크기를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패킹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리저트, 그 중에서도 인 디스트리뷰션 포캐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디스트리뷰션 포캐스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로사 데이터에 포함되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에서 예측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모나시 벤치마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반화 능력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나시 벤치마크에서도 다양한 서브 데이터 셋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낸 다음에 노멀라이즈드 민 앱솔루트 에러를 통해서 결과를 요약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때 각 베이스라인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셋별 또는 데이터셋 내 시계열별로 개별적으로 학습을 했고, 여기서 모이라인은 다양한 데이터셋을 통틀어서 단일 모델로 성능을 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모이라이가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우수한 성능을 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Out of Distribution 제로샷 포캐스팅입니다. 이때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는 Continuous Length Probability Score CRPS와 Mean Square Interval Score MSIS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Out of Distribution 제로샷 포캐스팅 성능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포캐스터였던 타임GPT, 레그나마, 포캐스트 PFM 같은 그런 유니버설 포캐스터랑 비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유니버설 포캐스터들이 가중치가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패지TST, 타이드, TFT, 딥AR 같은 그런 포캐스터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때 에너지, 트랜스포트, 클라이밋, 세일즈 도메인스 같은 7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월마트와 이스탄불 트래픽을 제외하고서는 최고 또는 두 번째로 좋은 제로샷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결국에는 단일 제로샷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풀샷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최고 성능에 근접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롱시커스 포캐스팅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도출했습니다. 이때는 포인트 포캐스팅을 위해서 예측 분포에서 샘플링을 진행하고 메디안 값을 리포팅을 했고요. 이 풀샷 베이스라인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강력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몰 베이스 라지 사이즈에 대한 비교도 했는데, 이 모이라이 베이스가 데이터셋에 걸쳐서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에,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예상과는 다르게 베이스가 좀 더 일관성이 좋았고 라지가 일관성이 떨어졌다라고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저자들은 이 성능하고 모델 크기 사이의 관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아직 저자들도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리쿼시를 갖냐에 따라서 패치 사이즈를 제한을 했었는데, 그럼 패치 사이즈를 제한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멀티 패치 사이즈를 없앤 다음에 모두 패치 사이즈가 32로 고정을 했을 때 결과를 봤을 때 이 노멀라이즈드 MA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베리 어텐션을 제거하고 대신에 추가 학습 인베딩을 추가를 했을 때는 차선의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고 하고요. 믹처 디스트리뷰션을 제외를 하고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만 아웃풋을 내줄 수 있도록 했을 때 MA 값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나긴 했으나, 이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대칭 분포로 적절한 예측 간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데, 믹처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예측 간격을 다음과 같이 냈을 때,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대칭 분포로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예측 간격이 나타남에 의해서 부적절한 예측 간격을 나타내고 있고, 결국에는 이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유연한 분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유연한 분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랭스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모이라이가
어떠한 컨텍스트 길이를 입력을 받아도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확인하는 아날리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컨텍스트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과거의 정보를 더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예측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트랜스포머 베이스 포캐스터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모이라이 같은 경우는 이 컨텍스트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했고 어떠한 컨텍스트 길이를 갖더라도 아웃풋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킹입니다. 패킹은 서로 다른 길이의 시퀀스들을 효율적으로 그룹화하여 한 배치 안에 처리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패킹은 LLM이나 기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학습하는데 오랫동안 적용이 되어 왔지만 시계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모이라이와 같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라이즈타임 모델, 이 패러다임을 확장을 하면서 학습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이 패킹을 통해서 효율성을 챙기고자 하였다고 이제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킹을 통해서 연산 등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16%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512개의 토큰 사이즈를 갖도록 시퀀스를 제한을 함에 있어서 결국 그보다 적은 시계열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뒤에 이제 패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매번 인풋마다 패딩을 포함해서 512 토큰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이 최대 시퀀스 길이인 512보다 짧기 때문에 결국 패킹을 적용하지 않으면 입력 토큰의 61.08%가 패딩 토큰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패킹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런 패딩이 들어가는 부분이 0.38%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면서도 성능이 좋았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유니버설 포캐스팅에 의한 새로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모이라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총 4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 다양한 변수수를 갖는 시계열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이를 통해서 이 시계열, 다별량 시계열을 플래튼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다음에 각기 다른 프리퀀시를 갖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함. 그를 위해서는 이 5가지 패치 사이즈 레이어를 갖는 멀티 패치 사이즈 프로젝션을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는 변수의 입력 순서와 상관없이 각 변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애니베리트 어텐션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는 로테리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고 그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스를 2가지 바이어스를 사용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데이터셋마다 각기 다른 분포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한 가지 분포가 아니라 여기서는 총 4가지 분포의 믹처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LTM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대규모 개방형 시계열 데이터셋 컬렉션인 로사를 공개를 했고요. 결과를 봤을 때는 풀샷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제로샷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나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견해입니다.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다별량을 다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데이터로 프리트레인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기존의 연구들을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반문론들이 이 LTM이 가져야 하는 특성들을 좀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계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이라이가 현재 허깅페이스에 모이라이 모델 웨이트랑 로사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미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뒤이어서는 어펜딕스가 있습니다. 어펜딕스 간단하게 조금씩 넘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